저도 이제 연습을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 질문을 많이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선생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지금 한 연기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여러분, 이거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나는 지금 연기가 처음이야, 나는 무용이나 노래가 처음이야, 이래서 방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정답에 대해서 강요받죠. 시험을 볼 때에도 자, 다음 중 이것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다음 중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답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요즘 들어서 더 느끼게 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할지 틀리다고 생각할지 지적을 받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자신 있게 내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에 한강에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저를 막 되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잘났다고 막 연기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중입니다. 연극영화과 자체도 시험이고 오디션 자체도 시험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간은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른 것이 있어요. 틀린 것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연기를 막 하시고 난 다음에 앞에서 디렉을 주시는 분이 여기에서 지금 이러이러하게 연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거나, 혹은 그 인물에 대해서 질문하고 상황이나 어떤 기타 등등에 대한 설정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마도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연기를 했던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에서 봤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른 것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건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이제 대사를 딱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딱 보게 될 때 1분 30초 혹은 2분 이내의 독백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딱 보더라도 1분 30초나 2분 이내의 독백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아요.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3시간짜리 영화를 봐도 그러한 독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긴 이야기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만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의 대사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 혹은 문단 자체, 조그만한 변곡점 하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올바르게 표정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올바르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물의 이 대사를 정확하게 연기하기 위해서 내가 표정을 쓰고 동작을 하고 제스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변곡점으로 나타나는 부분 하나, 그렇게 마디마디별로 쪼개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작은 것들을 먼저 수행을 시키시면서 완성도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한번 보세요. 작은 것들을 먼저 완성을 시켜 보시고 그것들을 붙여 나가시면서 나중에는 그거를 큰 틀 안에서 딱 보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거 전부 다 여러분이 목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연기하신 거잖아요. 내가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인물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좀 멀리 보고 길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많이 막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짧게 보셔도 괜찮아요. 작은 거부터 설정을 하는 거죠. 내가 연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비디오로 녹화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표정을 지었는지, 제대로 동작을 했는지, 제대로 된 뉘앙스를 설정을 했는지,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사를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딱 하나만 나오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근사하게 연기했는지, 굉장히 근사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그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장점 10가지를 20가지를 30가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 그런데 성진이 쟤는 얼굴이 좀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장점 30가지 다 날아가고, 아 난 못생겼단 말이야, 이거 하나에 꽂히게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감정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무서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지 목표 설정을 하시는데, 그 목표 설정을 큰 틀 안에서 대사 전체에 대한 서브텍스트가 아니라 문장, 문단 혹은 단어에 이르기까지 쪼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신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작은 것들부터 큰 것들까지 만들어 나가 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 무언가가 서술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언가를 서술을 해야 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기에 대한 것들은 이거에 대한 총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설정한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건 오라, 내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 딱 서셨을 때 나 이 인물 들고 왔고요, 내가 지금 연기할 수 있는 인물은 지금 저한테 최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 이거 말고 몰라요.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주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의 연기를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내가 하는 연기를 딱 봤을 때 만족스럽다라고 할 만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특히나 우리는 시험을 자주 보잖아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연기라고 하는 거를 딱 꺼내게 됐을 때, 이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것들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옳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임에서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인물에 접근을 했고 그 이야기가 보여졌을 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진다면 그게 맞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던 질문이기도 해서 여러분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 저희 멤버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라고. 이상하죠. 보통 이제 의심하라 그러면은 믿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 같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래, 저 선생님이 하는 얘기니까 다 맞겠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 이야기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생각해 나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대본 분석이 되었든 연기를 하는 그 시간이 되었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되었든 모든 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 부를 때는 목을 열어야 해, 왜냐하면 고음이 나기 위해서는 성대가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목을 열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진짜로 고음을 낼 때는 목을 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뭐 인터넷도 뒤져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거리가 뭔가 생겼어. 그러면 또 저한테 가져와 가지고 맞는 얘기이긴 한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확인을 다 해봤더니 정말로 맞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다면은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면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든 노래를 하든 연습을 하든 웬만해선 흔들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우리 멤버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권위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고 교수님이 하는 얘기니까 맞겠지 혹은 뭐 선생님이 하는 얘기니까 맞겠지. 물론 여러분 신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물질도 혹은 시간도 내 에너지도 다 들여가지고 이것들을 배우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뭔가 검증해 나가는 시간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과 과정을 거쳤었던 멤버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들을 저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제가 지금 이거 만드는 영상들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혹시 여러분 만약에 보시는 분 있다면은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여러분이 무대에 섰을 때 확신을 가지고 연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야 돼요. 궁금한 것들이 많아야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거리들도 많아지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한 학생이 하는 질문은 그렇지 못한 시간을 보낸 학생분들과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많이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끝없이 의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작게 분리하셔서 큰 것들을 만들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